합격과 불합격이 있어. 근데 합격 점수가 60점이야. 솔직히 여러분들 100점을 목표로 공부합니까? 61점을 목표로 공부합니까? 아무튼 우리나라 마인드가 무엇이다? 책임이다. 책임을 누군가 졌으면 좋겠다. 책임 문제 하면은 정보 보안을 빼뜨릴 수 없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가져왔는데, 정보 보안에도 KC 마크가 인증 마크가 있느냐? 있습니다. 정보 보안도 ISMS 인증이라는 게 있어요. 큰 기업들은 이 ISMS 인증을 받아라 라고 의무화를 시키려고 했어요. 예전에 ISMS 인증도 선택이 아니라 의무 대상자가 있습니다. 고객이 몇 명 이상이고 연 매출이 몇억 원 이상이고 막 이런 조건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전 일입니다. 지금 이 KC마크를 의무화 시키려고 했잖아요. 얘도 의무화를 시키려고 했어. 의무화를 확대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의무화 확대, 보안 컨설팅 시장 훈풍 분화. 자, 이때 모이해킹 하시는 분들, 정보보안 업계 사람들이 심장 도근도근 했죠. 이거 인증 의무화가 되잖아요. 저희들 몸값은 날아가겠죠. 지금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모이해킹 받고 정보보안 컨설팅을 많이 받아야 돼. 근데 그 고객들이 더 많아지는 거야. 아주 설렜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죠. 이 의무화를 확대를 시키면 고객들이 많아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웬걸? 내년 ISMS 인증 의무 위반하면 과태료 3천만 원으로 오릅니다. 자, 여러분들 의무화입니다. 무조건 하세요 라고 했는데 그냥 과태료 낼래요. 실제 인터뷰입니다. ISMS 관련 컨설팅을 받으려면 수억 원대의 비용이 드는데, 자, 과태료 3천만 원. 자, 몇 억 낼래요? 3천만 원 낼래요? 이건 당연하죠. 이거는 대학 병원이 문제는 아니야. 우리 같아도 그러겠지. 그쵸? 선택을 하자면, 그쵸? 사실 이 당시에 정보보안 업계 사람들이 설렜어요. 와, 이제 드디어 항상 보안업계가 유망하다고 했는데 진짜 유망해질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망했죠. 네. 그래서 요런 이슈가 있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죠. 그러면 이 ISMS를 인증을 의무화를 시키면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진짜 보안이 좋아질까? 과연 이 인증 체계를 만들고 인증을 받게 하는 게 진짜로 보안이 좋아질까? 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거 인증을 의무화하면 안 하던 회사들도 어느 정도 최소한 기준은 하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문제점은 여기죠. 자, 여러분들 시험을 생각해 보면 돼요. 합격과 불합격이 있어. 근데 합격 점수가 60점이야. 그러면 솔직히 여러분들 100점을 목표로 공부합니까? 61점을 목표로 공부합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61점을 선택할 겁니다. 그쵸? 60점 나왔네. 1점도 아깝다 라는 의견 지금 있습니다. 자, 이게 사람의 심리라는 겁니다. 제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어떤 시험을 준비한대요. 합격 점수가 60점이니까 이 과목은 공부 안 해도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버릴 거 버리고 할 거 한다, 이 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노력이 오버하는 거는 싫다, 나는 딱 그 정도만 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보안업계에 적용이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사실 ISMS 인증을 의무화시킨다고 해가지고 이걸 시험이라고 생각해봐요. 자, 합격 점수 60점 너무합니다. 99점 가죠. 하고 싶잖아요. 근데 당연히 이게 안 되죠. 그럼 누가 합격을 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합격할 수 있게 합리적인 점수를 제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합리적인 점수는 당연히 최소 기준입니다. 최소 이 정도는 해라. 그래, 너 안 하던 거 요 정도만 해 하면 좋은데, 이게 오히려 보안 하향 평준화가 돼버립니다. 전부 다 점수가 내려가는 이상한 현상. 그래서 이 인증 의무화라는 게 좀 문제가 있었어요. KC 인증도 어쨌든 인증이니까 기준이 있을 거고, 최대한 안전하고 건강한 게 아니라 이 기준을 의무화시키다 보면 뭔가 하향 평준화가 되지 않을까, 그것도 또한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점수가 높으면 어떤 보상을 줘야지 라고 했는데, 그쵸, 그러면 좋죠. 자, 근데 점수가 이것도 있어요. 점수가 높으면
보상을 주는 거 맞아요. 자, 근데 이런 현상이 또 나옵니다. 보상을 받을 정도까지만 합니다. 이제 또 기준이 그렇게 돼. 그러니까 만약에 한 80점을 받으면 보상을 준대. 그럼 딱 80점까지만 해 또. 그러니까 이게 뭔가 기준을 정한다는 게, 보안이라는 거는 사실 각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저는 보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기준을 딱 잡아버리면 그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기현상이 또 하나 있습니다. 보안 업계에서. 뭐냐면, 아마 보안 업계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 말 뭔지 아실 거예요. 취약점 점검 기준. 취약점 항목들을 만들어 놓고 이런 취약점들은 이렇게 관리하세요라고 진짜 말 그대로 기준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랬더니 무슨 문제가 발생했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모든 컨설턴트가 이 기준의 취약점만 찾음. 그러니까 그 외의 취약점에서는 이제 또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스탠다드를 정하는 거에 장점도 있지만 그거에 대한 단점도 있다 라는 거를 저는 생각을 했고요. 또 여기에서 이상한 현상, 취약점 점검 기준을 보면 가끔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업무,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와 맞지 않는 항목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런 취약점 항목이 없어. 100% 없다는 건 아닌데 거의 없어. 근데 이 취약점 기준이 왜 안 사라질까? 이거 취약점 기준은 없어져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했던 거랑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맞습니다. 그 취약점 없앱시다 라고 누가 이야기를 해. 그러면 이 취약점이 100% 없습니까? 라고 말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100%는 아니야. 0.00000000001%만 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혹시 몰라. 그니까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못합니다. 절대로 말을 못해. 이거 없애자고 했다가 이 취약점으로 공격을 당해. 그럼 이 말 나오죠. 그러면 누가 책임질 건데? 그러니까 취약점 기준이 이상한 거는 빠지고 새로운 것들이 막 이렇게 추가되고 재구조화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상한 기준이 자꾸 덕지덕지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을 아무도 손 보려고 하지 않아. 왜? 손을 보려고 내가 손을 드는 순간 내가 책임져야 되거든. 우리나라에서의 기현상인 거죠. 그래서 장점은 무엇이냐? 당연히 이렇게 책임에 대해서, 책임 소재에 대해서 민감하다 보니까 최대한 안전한 환경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다들 책임지고 싶지 않으니까 자기 할 거를 다 해. 최선을 다한다. 그게 뭐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지만, 이 KC 인증 사태도 그렇고 그래서 발생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 뭐뭐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뭐 이런 거 있죠. 저도 많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하는 이유는 난리나. 조금이라도 틀린 발레를 하나라도 찾아내면 난리 납니다. 세상 논란 다 나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다른 이야기예요.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 그래서 저는 암호화폐를 믿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이건 투자하실 때 참고하지 마세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가 암호화폐에 투자를 안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암호화폐는 책임을 누가 져? 책임은 자기가 져야 돼. 우리가 쓰고 있는 현금은 책임 누가 져요? 나라가 집니다. 근데 암호화폐는 아무도 책임을 안 지니까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은 암호화폐보다, 왜? 암호화폐는 책임 소재 따질 사람 없음.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폐, 그러니까 현금, 이게 사라지진 않을 것 같다. 그럼 뭐 다른 대안이 나오긴 하겠지만, 만약에 암호화폐에 책임을 묻는 사람이 생긴다,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되겠죠. 가능할 수 있어도 그게 없는 한, 그래서 조금 이건 힘들 것 같다.